여러분들이 새로운 요즘에 김포에도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런 집들로 이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집들에 가시게 되면 뭐 도배를 하셨다, 새로운 뭐 필름지를 입히셨다 하게 되면 접착제라든가 뭐 이런 화학 물질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환기나 이런 게 적절히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에는 나오게 돼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제일 심한 것 같고요. 그 후에도 꽤 오래 가시는 경우는 뭐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가시는데,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극성 피부염이 생기기도 하고 알러지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독성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피부 질환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토피라는 질환이 있고요. 새집증후군이라는 거는 어떤 질환의 카테고리는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냥 쓰는 증상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새집증후군이 발생하는 환자군이 아토피 환자군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아토피 환자분들은 어떠한 그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집증후군, 똑같은 내 식구가 같은 집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아토피가 좀 심한 친구들은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빈도가 좀 더 높고, 일반적으로 피부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가 좀 낮기 때문에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 새집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이 새집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어쨌거나 알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알러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하나에 대한 알러지, 그러니까 꽃가루라든가 뭐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그런 중립성이라든가 뭐 요즘에 많이 흩날리는 가루, 나무에 있는 가루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상태에서, 피부가 좀 예민해진 상태에서 새집에 가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증폭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이 봄이 되면 정상적으로도 좀 심해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새집증후군과 연관된다고 하면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토피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러지 반응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환자분들께 편하게 설명을 드릴 때는 저는 이제 시소 반응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시소 같다. 아토피 환자들이 알러지라는 게 있고 내 몸의 면역력이라는 게 있는데,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알러지 반응은 좀 더 높게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거나 그러한 생활 패턴이 지속되면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럼 아토피가 확 심해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에 학원 많이 다니고 이제 학기 초가 되잖아요. 학기 초가 되면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또 적응하느라. 그렇게 되면 또 아토피가 그때 또 심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토피는 이제 면역력과 좀 관련이 있어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조금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좀 나태하거나 이제 무분별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 중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에서 갑작스럽게 고2, 3에서 아토피가 심해진다거나 취준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취업이 딱 되거나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조금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정상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往往있거든요. 아토피 친구들이 이제 20대 초, 20대 중반 돼서 집을 떠나서 혼자 사는 경우들이往往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반지하라던가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이 또 취업을 했을 때 먼지가 많은 환경에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아토피가 심해져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러지는 저희가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빈도적으로. 그래서 헌집증후군,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낡은 집에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지 않고 먼지가 좀 많이 쌓여 있다 하시면 이제 진먼지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습습한 지하 공간이라든가 요즘에 벽에 막 이렇게
곰팡이 끼는 집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곰팡이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또 심해질 수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친구들도 이제 아토피를 심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보통 예전 어르신들이 명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푼소질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요즘에 보면 어르신 말씀들이 정말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햇볕이 잘 드는 집,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집 말씀들 하시잖아요. 봤을 때 편안한 집, 높이가. 그래서 그런 집들이 보면 아토피 환자들에게도 좋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햇볕이 적절히 잘 들어야 곰팡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될 거고요. 환기가 적절히 돼야지만이 그 알러젠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환기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층수가 저층일 경우에는 습도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높이 살게 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흔히들 그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풍수지리, 그런 것들에 맞는 집을 적절히 선택을 하시면 그런 집들이 아토피 환자들에게도 적절한 집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일단은 새집 증후군은 환자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시고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때는 보일러를 좀 많이 틀어놨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좀 높은 온도로 틀어놓으면서 환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켜주면 이런 그 화학약품들, 그 접착제라든가 뭐 PVC 같은 데서 나오는 화학약품들을 이렇게 건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집에 신축한 집들에 이사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좋고요. 일단 환기를 잘 시키고 보일러를 좀 잘 틀어서 그러한 기간을 뭐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조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후에도 적절한 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래된 집으로 이사를 하실 때는 다들 청소 열심히 하시겠지만 구석구석 먼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깨끗이 하시고, 아토피 친구들이 제일 좀 잘 챙겨야 되는 게 이부자리예요. 그래서 그 침대 매트리스라던가 천슈파로 된 매트리스라던가 이런 부분에 진먼지 진드기가 많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청결히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침대 같은 경우는 그 진먼지 진드기용 매트리스 커버를 좀 씌우고 위에는 면으로 된 그 패드를 좀 사용을 하고, 이런 패드는 주기적으로 좀 깨끗하게 세척을 하셔서 쓰셔야 진먼지 진드기로부터 조금은 해방될 수 있어요.